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매 순간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2년을 보시고 아파트 시장을 봤다라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하락 이런 부분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2022년 같은 동일 시점에서 내리는 지역 내에서도 오르는 부동산들이 있죠. 어떤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재개발 지분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이해하고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게 부동산 투자인 것 같고요. 부동산 세계에는 자산 증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한 내 집 마련 부분에서 또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두는 거 또는 주식에 두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4,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마치 이 사회적 어떤 큰 부정적인 사람이라든가 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많이 왔었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또 부동산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좀 더 좋은 조정시장을 또는 좀 더 나은 시장을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내 자산 증식을 노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또는 일부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런 숨고르기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것이 아파트 시장 한 부분을 본다면 재건축에 관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아파트 재건축 시즌이 시작된다. 용적률만 보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투자를 할 때 한 같은 시간 내에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 이런 팩트들은 고려 사항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초보 전문가들은 자기가 이 재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고 분석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용적률만 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용적률만 많이 보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투자의 어떤 성공에 있어서 비례적 관계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적률과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개발 성향, 그 다음에 인근의 호재,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내가 투자한 이후에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시세를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은 사업성이니 이런 것만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산 지역의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그리고 심리적 가격인 프리미엄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도 요즘 그 용적률을 좀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용적률에 약간 허구 그리고 용적률에 볼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까 합니다. 지금이 이제 재건축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재건축이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재건축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까다로운 안전진단, 특히 1차 안전진단이 좀 쉽지만 2차 안전진단이 정밀 안전진단이 매우 까다로워서 내가 양질의 또는 좋은 아파트 좀 한번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지연돼 왔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 공급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선상에서 지금 공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땅이 없죠. 그래서 이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 한 방편으로는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량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정책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는 좀 풀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를 좀 추구하면서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그 고금리 정책은 유지할 걸로 보이고, 고금리 전체 유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자금 또 구매력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또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는 것은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주택, 내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또 시장이 불균형 오겠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온다고 하면 또 가격 상승이 일어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나름대로 서울 내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그리고 인기가 좋은 일기 신도시 이런 지역들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용적률을 상승시켜 주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급량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안감, 내 집이 내가 살 집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내 월급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자 오르고 막 그러면 이자가 오른다라는 것 곧 어쨌든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거고 인건비의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년 10년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상승하더라도 좀 안정적 상승을 기하려고 하는 게 어떤 정부의 정책이고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 뭐 20년 된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조금 낭비 있겠지만 시장 조정 시장은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2013, 14년부터 상승기를 거쳤고 2019년 하반기 그죠? 2019년에 한 조정 시장이 왔다가 금리가 낮춰지면서 다시 21년 꼭지를 하고 2022년 이때 급락을 했죠. 뭐 30-40% 급락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올 시장 지금 현재 2023년 시장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내리는 데가 좀 있고 폭락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시장은 조정장, 보합세를 유지하는 장이 됐다. 그래서 거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거래량은 좀 매월 두 달째 되고 있는데 다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점 아마 바닥이랄까요? 아니면 급급매라고 할까요? 급급매들은 많이 소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두 가지 현상이 좀 보이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이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를 때 2020년부터 재개발 시장에 대한 인기가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으면 내가 투자할 돈도 없을 뿐더러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 서울에 내 집 하나 못 갖고 평생 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서서히 재개발 시장에서 뭐 5년, 10년 내다보고 아파트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 2020년부터 뜨겁게 달궈졌고 현재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30%, 40% 내렸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13억에서 15억대 하는 30평대 아파트들을 보면 여전히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막상 살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대출이 너무 비싸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정말 개발이 많은 광역구역에서 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재개발지를 투자하는데 특히 인기가 좋은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일부 그다음에 뭐 마포, 한강변 이런 쪽으로는 재개발이 여전히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동안에 작년과 올해 이 거래량을 일으키는 아파트는 10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다 한다면 오히려 재개발 시장의 가격이 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 시장이 이제 계속 될 경우에는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죠. 오던 재개발은 계속적으로 재개발 쪽으로 가서 새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재건축 시장에서 나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나 이런 재개발 시장은 노후 죽어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규모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셔서 몸테크 내가 좀 더 깨끗하진 않더라도 한번 집
뭐 도배 장판 좀 잘하고 살면서 재건축으로 간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위치가 좀 좋은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스타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안전진단인 이런 분들은 모르니까 규제가 풀어진다고 하면 그쪽이 좀 더 재건축이 빨리 되겠지, 구역 지정이 되겠지 하는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투자의 특성을 보면 구역이 지정되고 보통 보면은 이게 예정지 항상 투자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예정지에서 구역 지정 단계로 갈 때가 가장 많이 오르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면 추진이 조합인가, 그다음에 건축 심의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공사해서 준공이 나는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예정지에서 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다음에 또 많이 좀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단계는 추진위에서 조합 인가 단계로 많이 오르죠.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이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꾸준히 오르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오르죠. 항상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개발이 진행이 돼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준공 이후, 입주 이후에 어떻게 오를까 하는 걸 그러니까 시세를 예측하는 게 가장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요인들이 여러 가지 투자의 성향과 투자의 목적과 투자의 가능성, 사업성을 만들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입주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올라주느냐, 그게 심리적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지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나머지 이 준공 이전까지는 공사비, 땅값, 인건비 이런 거기 때문에 물리적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사업성 좋네 안 좋네 따지고 다녀봐야 결국은 추가 부담금 1억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 가격에 대해서 사업성을 따진다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 준공 이후에 내가 추가 부담금을 3억을 냈던 4억을 냈던 이 준공 이후에 얼마나 올라줄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이 준공 이후에 가격이 높아지는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면서는 꼭 입주하고 나서 뭐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예측된 가격이 높다고 한다면 중간에서 손절매를 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하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재건축 시즌이 됐는데,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 어떤 지역을 할 거냐, 어떤 규모, 어떤 아파트를 할 거냐를 많이 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라는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용적률이 여러분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많이 주안점을 두라고 하냐면은요, 이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 규모가 있습니다. 똑같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도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A 지역이나 B 지역이 땅이 똑같이 1만 평이에요. 1만 평. 10,000평인데 세대의 수가 100세대가 들어있고 둘 다 똑같이 100세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적률이 170%고 이쪽은 용적률이 240%예요. 만약에 이 재건축을 하고 나면 어디가 사업성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같은 지역 내 개발 이후의 시세가 같은 지역이라 한다면 같다. 용적률 170%짜리가 더 사업성이 좋은 게 아니고 1만 평의 세대수가 100세대가 있으니까 똑같이 한 세대당 100세대니까 똑같이 100평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1000세대면 1000세대면은 1000세대가 있다고 하면 10평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쪽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상계주공이라든가 보면은 100세대가 있는데 18평짜리로 100세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작게 짓고 세대수는 100개가 170%가 되겠죠. 그 대신 이 작으니까 가격은 땅 지분값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전세 가격이 매우 낮죠. 살기도 불편하죠. 작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 투자는 용적률이 높은 240% 쪽으로 사야만 더 투자 수익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 34평짜리는 가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전세 가격이 높아서 실투자금, 분모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용적률 240%는 사람들이 많이 외면을 해요. 무조건 뭐 어디 200% 이하만 찾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1만 평 내에 얘도 용적률 170%지만 100세대가 있고 얘는 용적률 240%지만 100세대가 있기 때문에 땅에 갖고 있는 지분은 역시 세대당 100평이다. 다만 뭔 차이가 있느냐, 얘는 18평으로 지어서 성냥깍대기처럼 지었고 얘는 34평으로 지어서 거의 2배로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만 높은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구역 그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은요, 작은 평수가 숫자 가구 수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이런 거보다는 좀 큰 평형이 많이 있다라 한다는 것은 각각 세대당 갖고 있는 평균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장 보통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용적률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계산을 하셔가지고 전체 이 단지가 갖고 있는 대지 규모하고 그 다음에 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그 세대수로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세대수당 한 세대당 몇 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용적률을 무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업성도 같고 프리미엄도 같겠지만 만약에 A 지역이 뭐 강남이고 B 지역이 경기도라고 할게요. 세대수 같고 용적률 같다고 해서 사업성 같은 거 아니죠. 나중에 입주 후에 프리미엄은 당연히 강남 쪽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부담금은 더 높다 할지라도 프리미엄이 더 높으니까 투자 선정할 때는 더 이쪽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강남과 경기도를 비교를 했는데 같은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내에서도 아니면 도봉구 같은 내에서도 A 지역은 지금 당장은 노후돼 있지만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입주 후에 학원가가 발전하고 학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프리미엄이 높겠죠. 그리고 B 지역은 같은 도봉구 내에 있지만 전체 주변이 빌라촌으로 형성되거나 저소득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남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지역이 주는 프리미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산이 돼야만 한다. 그래서 요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마지막,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내가 입주했을 때 어떤 시세, 어떤 프리미엄이 만들어질 건지 그 상상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상상력도 엄청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림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올해 2023년에는 재개발 시장과 재건축 시장이 같이 갈 거고요. 이 재건축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그 선정 기준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요 그림을 해서 재개발도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주택, 이게 단독주택만 형성돼 있는 대지 지분 30에서 60평대를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들은 거의 재개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좀 만들어 주어서 어느 정도 조합원 수가 만들어졌을 때 동의율 75%를 끌어갈 수 있고,
이런 땅이 대지가 50% 이상이 넘어갈 때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빌라가 형성되고 나서 노후된 그런 주거지가 대부분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다 빌라와 단독주택 아파트가 되는 부분을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건축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은 리모델링으로 하겠죠. 2번.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라면 요게 재건축이 3번이라고 한다라면, 일반적으로 동일 지역 이내라고 한다라면은 1번 재개발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가 되는 게 가장 가격 상승이 높고, 두 번째는 같은 동일 구역 내에서 비교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재건축 또 아파트로 갔을 때가 가격이 두 번째로 높더라.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파트 그냥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시세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덜 오르더라.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적은 돈으로 재개발을 투자하시고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주거도 하셔야 된다면 재건축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